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중경시 라인의 첫 번째 대학인 중앙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다음 대학교인 경희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가 2023학년도 변화, 2024학년도 사리기, 2025학년도 변화의 패턴으로 바뀐 것에 비해서 경희대학교는 학생 학부모님 입장에서 다행히도 2025학년도에 들어서도 얌전하게 살이는 느낌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경희대학교의 네임밸류와 전형 특성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상 다른 몇몇 학교들처럼 전형 구성 자체를 아예 싹 개편하거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앙대학교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서성한 라인처럼 한 대학교의 변화가 다른 두 대학교의 지원군과 합격군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에는 중경시 라인을 구성하는 모든 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합격자 경향성도 모집 단위별로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공지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주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등에 해당되는 변경 사항은 딱히 없고요. 마찬가지로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보편적인 모집 단위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도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중점적인 변경 사항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숫자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필수 응시 영역 폐지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역시도 두 전형의 구성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큰 효용성은 없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순수 교과 내신 등급으로만 합불이 결정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교과 56% 그리고 출결봉사 14%, 교과 종합평가 30%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 종합 혼합형 평가인 만큼 교차 지원의 의미가 딱히 없고 논술우수자 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응시 영역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교차 지원하기에는 논술 시험 양상 자체가 계열별로 확연하게 다릅니다. 물론 경희대학교의 모집 인원 자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러한 변화를 믿고 교차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소수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최초 합격군 및 추가 합격군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이래저래 교육부의 압박에 따른 보여주기식 변화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2024학년도 전형계획 상에는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2단계 면접 평가가 의학계열 제외 8분, 의학계열은 MMI 형태로 18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 상에는 모든 계열 10분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변경사항 같은데 왜 안 짚어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발표 일자들과 가장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미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확정 수시 모집 요강에 반영이 되어서 2024학년도 입시에서 실제로 모든 계열 10분 면접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짚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결 분석 콘텐츠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입시를 치룬 기존 솔루션 진행자들을 기준으로는 석소장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평가 서류인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만큼 면접 질문이 훨씬 더 세세한 느낌이 강해졌고 면접을 어정쩡하게 준비한 학생들과 빡세게 준비한 학생들 사이에서 유의미한 합격률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내 전형 기준 모집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보편적인 전형과 보편적인 모집 단위에 한해서는 변화를 할 것들이 딱히 없습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 60명의 변화가 생겼기는 했는데 경희대학교 총 모집 인원이 5,000명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큰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격이라서 크게 의의가 없고요. 정시 모집 인원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시 미충원 인원, 즉 2월 인원이 반영되어서 새롭게 발표되는 모집 인원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경희대학교의 2025-2024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가 겉보기로는 비슷해 보여도 뚜껑을 열어보면 모집 단위별로 별 난리를 다 쳐놓고 있는 것에 반해서 경희대학교는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전년도 모집 인원 기조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몇 단과대학에 한해서는 변경사항이 꽤 생겼는데 경희대학교를 지망하시는 분들께서는 2024학년도까지 모집을 하던 간호학과 인문, 건축학과 인문 등 인문 자연계열을 분할해서 모집을 하는 모집 단위들이 2025학년도에 들어서 아예 자연계열 단일 모집 단위로 통일이 되었다는 점, 서울캠퍼스 소속 호텔관광대학 내 모집 단위에 인원 변동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국제캠퍼스 소속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내 모집 단위 인원을 차출해다가 생명과학대학 내의 모집 단위에 부어놓았다는 점 등은 주의를 해서 살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석소장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세 번째 변경 사항이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중경의시 라인이라는 포지션과 생명과학 관련 비교과를 메인으로 채운 학생들이 중경의시 라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제로도 지원할 만한 모집 단위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분석할 변화사항이 딱히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 예정인데요. 우선 저번 중앙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경희시 라인의 지원군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합니다. 중경희시 라인이 최상향인 학생들도 있지만 거꾸로 중경희시 라인이 최하향인 학생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아서 엄청 큰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스펀지에는 중경희시 라인을 안정으로 생각하는 의체한약수 등 메디컬 계열 지원군, 합격군이 아닌 지원군은 물론 가지각색의 성적대를 가진 비일반고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다른 전공이라면 몰라도 생명과학 관련 전공은 지원군의 양 대비 모집 인원의 양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특히 메디컬 강풍이 부는 바람에 생명과학 관련 비교과로 방향을 잡고 가능하면 메디컬, 불가능하면 생명과학 계열 일반 종합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생명과학 관련 비교과를 생활기록부에 와장창 들이붓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석 소장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실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직접 자료를 제작을 해보았는데 지금 화면 속에 이 자료는 생명과학 관련 비교과가 메인인 학생이 중경희시 라인에서 지원을 할 만한 그리고 실제로도 지원을 하는 3개년 모집 단위별 경쟁률과 해당 전형 전체 경쟁률을 석 소장이 직접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자연과학대학 소속 생명과학과 이외에 생명공학대학이 있기는 한데 다빈치 안성 캠퍼스 소속이라서 애초에 지원군과 합격군의 결이 달라서 제외를 해두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시 글로벌 캠퍼스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몰려 있지만 중앙대학교 다빈치 안성 캠퍼스처럼 애초에 지원군과 합격군의 결이 달라서 제외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해진 모집 단위 및 전형은 전체 전형 기준 경쟁률보다 해당 모집 단위 전형 경쟁률이 높은 곳들, 즉 지원군이 차고 넘치는 전형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 관련 비교과로 떡칠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경희시 라인을 지원하려 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정말 빡빡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이 메인인 학생이라면 화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부, 응용화학과, 융합응용화학과 등 다양한 대체 지원 모집 단위들이 존재하고 실제로도 약학 계열을 메인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모집 단위들로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생명과학이 메인인 학생이라면 중경희시 라인에서 해당 전공들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앙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비교과 정성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흰색이고 사실상 비교과가 평가에 연관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및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들을 기준으로는 대부분 3년 내내 세부 모집 단위별 경쟁률이 전체 전형 평균 경쟁률의 2.5에서 4.5배 정도 되는 경쟁률을 기록한 붉은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절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희대학교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국제캠퍼스 소속 생명공학대학 내 모집 단위들의 모집 인원 증원 사항은 저 모집 단위들을 중점적으로 노려야 하는 생명과학 비교과가 메인인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꽤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모집 인원 자체를 2배가량 늘린 상황이기도 해서 전년도 대비 숨통은 더 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래저래 예년보다는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경쟁률이 소폭 감소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 라인의 저 계열에는 이미 지원군들이 실수와 허수 구분 없이 미어 터지는 상황인지라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을 보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생명과학이 비교과 메인인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료가 증명을 해주는 현상이 석 소장이 준상위권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메디컬 계열 노리다가 영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생명과학 말고 차라리 화학으로 비교과를 돌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또한 중위권 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최상향으로 중경희시 라인 원서 접수를 해보고 싶으면 생명과학 계열 말고 다른 계열의 비교과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반대로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속 모집 단위는 모집 인원을 차출당한 만큼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 비교과가 메인인 학생은 2025학년들을 기준으로는 예년보다 경희대학교에 머리를 들이밀기가 상당히 빡세졌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희대학교 메디컬 계열의 4개년 모집 인원 변화 양상도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약과학과나 간호학과도 정리하는 김에 겸사겸사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듯 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차출되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갈수록 어떠한 관점의 평가가 강조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경희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두었고 2024학년도 입시 역시 솔루션 진행자 기준 비슷한 관점에서 평가가 진행이 되었으니까 메디컬 계열을 지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간단하게나마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2024학년도 경희대학교 입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한 학생들의 합격 경향성은 메디컬 계열과 비메디컬 계열 가리지 않고
단연 철저한 면접 대비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앙대학교 못지않은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경희대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폐지 및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 개편이라는 전형 환경의 변화를 전년도 대비 좀 더 길어진 면접 시간과 비교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용 질문으로 대응했다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내신과 비교과는 충분히 괜찮은데 2단계 면접평가의 벽을 뚫지 못한 학생들은 면접을 얕보거나 준비를 덜 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 모의 면접 및 합격자 인터뷰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말을 했듯이 공식적으로는 1단계 70%와 면접 30%의 비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대 50% 느낌으로 면접평가의 비중이 강화되고 평가 기준도 엄격해졌다는 느낌도 매우 강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컨텐츠가 경희대학교 진학을 꿈꾸는 모두를 위해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